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의회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중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미 의회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이제 가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찬성표가 50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표는 48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 라고 합니다. 하원에서는 벌써 이제 가결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원이나 이 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의석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4표의 찬성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 표의 이제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찬성표, 이 공화당에서 4표가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3년도 전쟁 권한법 제정 이후에 상원, 하원 의원이 이제 합심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군사 분쟁을 중식을 요구를 하는 최초의 이제 사례이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패스를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휴전 협정 내용도 의회랑 공유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이란이랑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질 수도 있겠다. 이 중간 선거에서 라고 이렇게 또 공화당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무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조만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전쟁 예산을 요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 미국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해라 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고 미국 국민들의 의견도 이제 수렴을 해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의회가 이렇게 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또 패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독재 국가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자신의 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 폭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이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제 폭염은 오메가 블럭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오메가 이제 문자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이제 고기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기압이 오메가 모양으로 정체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열돔 형상이 이렇게 또 일어나서 유럽 전체가 엄청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프랑스가 지금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덥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프랑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최고 온도가 프랑스에서 44.3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섭씨로. 그러니까 이제 파렌하이트로 111.7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거의 112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110도까지 갔었던 때가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10도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덥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은 무슨 히터가 들어오는 것 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덥거든요. 그나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늘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시원하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있으면은. 그런데 뭐 프랑스는 모르겠지만 사막지대가 아닌 곳은 조금이라도 습하다고 하면은 111도면은 진짜 와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더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프랑스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갔다고 합니다. 물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익사자만 48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그 노인분들도 이제 열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이 프랑스에서만 50여 명 이상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야, 프랑스는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파리 도시 있지 않습니까? 파리 도시는 미관을 해친다라는 그런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다가 달아둘 수가 없다고 해요. 법으로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파리 집들은 미친 듯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만 틀어놨는데 선풍기로도 이 더위를 씻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물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더위를 이렇게 또 식히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물에 빠져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덥다고 하고요. 이 스페인도 굉장히 덥고 최고 온도를 다 갈아치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전 가동률이 7%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왜냐하면은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전을 더 이 가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정전이 발생을 하는 등 더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양계 농가에서 이 닭들이 수십 마리가 폐사를 이렇게 됐다. 너무 더워가지고 닭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을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일을 야간으로 이렇게 또 옮겼다라고 하네요. 대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영국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매출이 지금 72%가 폭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를 지금 선크림을 이렇게 또 바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도 50%가 지금 급증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도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메가 블럭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면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연못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을 트럼프 대통령이 1,500만 달러, 1,600만 달러를 이제 들여가지고 보수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또 채웠는데 물을 채우자마자 일주일 만에 녹조 현상이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또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페인트 바닥에 이렇게 또 발라놨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았었던 그 블루 아메리칸 블루라고 하는 그 페인트도 벗겨지다 보니까 페인트가 막 올라와 있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나를 음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달라이즈를 했다, 기물 파손을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페인트가 벗겨지는 게 어떻게 그게 만달라이즈야? 공사를 날림으로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싸구려 페인트를 바르고 그랬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연못 근처에다가 펜스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독립기념일날 7월 4일에 행사를 위해 가지고 이제 펜스를 설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연못이 반달라이즈가 되고 있다. 누군가 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음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녹조를 풀고 있고 뭐 페인트를 벗겨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펜스를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연못 근처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펜스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뭐 장비도 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시간 추적을 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거 지금 달아놓고 있다고 하고요. 뭐 침입 감지 모니터도 이렇게 또 지금 붙여놓고 있다고 하고, 뭐 조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하고,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야,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보도공사를 하면은 누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녹조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퍼블릭 공개가 되는 그런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분수대 그 연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녹조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이거는 부실 공사이죠, 부실 공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가 없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녹조를 풀고 그리고 페인트를 벗겨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더 논란이 이렇게 또 됐었던 게, 주말 동안에 그 연못에서 오리 있지 않습니까? 오리 새끼 3마리가 죽은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굉장히 톡식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이거 봐라, 누군가 독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풀었기 때문에 이 오리가 이렇게 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립공원관리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누군가 정부의 재산을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년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까지 5명이 실제로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올림픽 선수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올림픽 선수예요. 그러면서 그 올림픽 선수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연못에 엄청나게 녹조가 끼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봤다고 해요. 가서 보고, 그리고 뭐 둥둥 떠다니길래 그거 만졌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체포를 해갔다고요. 그러면서 막 5시간 동안이나 고강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이제 나중에는 풀려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워싱턴 DC 연방지검장은 조만간 기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5명한테 뭐 기소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연못을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만질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보수공사를 이렇게 딴 다음에 녹조가 너무나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음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반달라이즈를 이렇게 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만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 탓이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남 탓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하원이 어제 저녁에 로드 투 하우싱 액트라고 하는 이 뭐 주택으로 가는 그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를 이렇게 또 했다, 가결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성표가 358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가 32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매끄럽게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역대급 규모이다라고 합니다. 상원을 통과를 한 지 하루 만에 하원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됐는데, 이번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0년도 이후에 가장 의미가 있는 주택 건설 법안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만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관련 입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드 투 하우스 액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약 50개 정도의 세부 조항이 이렇게 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지역 규제를 완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을 장려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법안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조립식 그런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manufactured home, 그런 것들을 더 쉽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주택 같은 것들을 이 매니팩처된 홈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 주택, 조립식 주택을 땅만 사가지고 이제 바로 얹어가지고 집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손쉬운 법안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을 지자체의 연방기금을 더 많이 배정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의 소극적인 그런 지역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택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그 올랐었던 그 주택의 가격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리스 가격, 뭐 하우싱 가격, 뭐 렌트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가격이거든요. 바로 이 주거비 가격이거든요. 이 렌트비, 리스비 요것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있는 주범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당적으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법안을 주도를 한 그 상원 의원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은 기존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스타터 홈들 있지 않습니까? 중저가 그런 집들을 빨리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산이 또 내려가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들의 가치는 그냥 두고 이런 뭐 매니팩처 홈들 같은 것들이나 뭐 저가 홈들 같은 것들을 빨리 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에다 두고 이런 법안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법안이 이제 빨리 이렇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이렇게 또 남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저렴한 주택들이 더 빨리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니팩처 홈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땅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얹어서 이제 짓는 그런 집들이 아마도 조만간 더 많이 이렇게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집 같은 거 이제 지을 때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이 주택 공급이 더 빠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NPR 뉴스,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신속 추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속 추방 대상을 국경지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승리를 이렇게 따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 법원의 그 재판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신속 추방 확대 조치를 일시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대규모 이 불체자 추방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신속 추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그런 기회를 박탈을 하고 그냥 수일 내에 본국으로 이제 강제 추방을 하는 그런 절차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잡아다가 그냥 수용소에다가 며칠 넣어놓고 바로 본국으로 추방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올해 1월 달에 미 전역으로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급 법원에서 이거를 중단을 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항소 법원에서 이걸 또 뒤집어 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추방 조치의 이유를 알리고 반문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은 적법 절차가 이제 충족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을 하면은 신속 추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법적 조언까지 제공을 할 의무는 없다. 라고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신속 추방을 미 전역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가 붙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2년 이상 살았다고 하면은 신속 추방이 안 된다고 해요. 신속 추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증명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신속 추방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불체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이제 신속 추방이 된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영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의 총리 스타머 총리가 취임을 한 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임을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브렉시트를 한 지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7번째 총리를 지금 맞이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 불안감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 침체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영국이 이 영국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럽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이렇게 뗐는데 진짜 조금 차이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은 영국 국민들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은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럽의 규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영국의 경제가 더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브렉시트를 이렇게 뗐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이 GDP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뭐 8% 정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의 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 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영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또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막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국 국민들이 이제는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유럽 연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자라는 그런 시위도 영국 곳곳에서 이렇게 또 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영국 역사상 최근 200년 역사상 가장 빠른 정권 교체 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무려 6번이나 총리가 이제 사임을 이렇게도 하고 7번째 총리가 지금 맞이를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영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브렉시트를 이렇게도 하면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이렇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고 계속 이제 바뀌고 있고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영국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영국은 한때 전 세계를 호령을 했었던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영국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민생이 지금 파탄이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침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민생 파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브렉시트 부작용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LA 다운타운에서 그 스트릿 밴더 있지 않습니까? 뭐 핫도그 같은 거 팔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 파는 어떠한 이제 멕시칸 할머님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62세 할머님이 고령의 할머님이 노점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이렇게 또 팔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흑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할머님을 폭행을 이렇게 또 하는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제 바이럴하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월 15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피게로아 거리에서 오후 한 4시쯤에 핫도그 노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이 할머니께서 핫도그를 이렇게 또 굽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흑인 여성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막 핫도그에다가 핫소스 같은 거를 막 뿌리더라고요. 핫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뿌리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타힌 있지 않습니까? 그 칠리 파우더 그 타힌을 막 뿌렸어. 타인을 이렇게 또 뿌리니까 그 흑인 여성이 할머니 머리를 잡고 막 끌어내리고 폭행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좀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은 좀 등치가 있었거든요. 힘이 이렇게 또 세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막 밀쳐내고 이 할머님을 막 구타를 하고 머리 끄댕이 잡아 끌어내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흑인 여성 용의자가 이 할머님한테 판매 허가증이 있느냐, 스트릿밴드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돈을 갈취를 하려고 협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이 미친 흑인 여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아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됐는데 용의자는 돈을 뜯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할머님의 그 핫도그에다가 핫소스 같은 거를 막 뿌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Go back to Mexic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폭행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는 말렸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말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세큐리티 가드들도 있었거든요. 세큐리티 가드들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큐리티 가드들은 이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게들을 지키는 그런 세큐리티 가드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럴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LA 사회가 너무나 좀 이제 콜드해진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용의자 이 흑인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할머님을 폭행을 한 다음에 다른 노점상 테이블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뭐 좀 이제 난리도 치고 뭐 그랬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은 막 땅바닥에 막 밀쳐지고 뭐 머리카락에 잡아 당겨지고 폭행을 이렇게 또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휴식을 이렇게 또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통을 굉장히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LA 경찰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배러리로 이제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용의자 신원이나 체포는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빨리빨리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당한 사람이, 이 멕시칸 할머님이시고, 노점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좀 늦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6월 15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9일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은 경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빨리 격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북부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북가주에서 이 강력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6월 24일 오늘 수요일 오전 8시쯤에 규모 5.6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멘도시노 카운티에 있는 포럴 밸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거의 없다고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이나 뭐 재산 피해는 이렇게 또 없었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5.6이면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이제 규모이거든요. 저도 5점 몇에 5.6 정도 그 지진을 이렇게 또 겪은 적이 있거든요. 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흔들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플러튼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라브란가 람이라던가 거기에서 5.6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거든요. 집이 진짜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수영장 물이 막 넘실 거리더니만 물이 막 넘쳐 흐르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즉시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리를 감싸 안고 엎드려라 라고 하네요. 엎드리고 가능한 이제 낮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피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책상이나 탁자 아래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호를 해라 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목 이런 곳을 막 보호를 하고 튼튼한 책상 아래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사신다고 하면은 지진이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자주 안 일어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 일어난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거 잘 염두에 두고 잘 이렇게 가리고 낮은 자세로 튼튼한 책상 밑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LA 통합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부터 2학년 미만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스크린 타임을 전면 금지를 이렇게 또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면은 학생들한테 개인 랩탑을 이제 제공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크롬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원래는 집에 뭐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2학년 미만 아이들은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공부를 할 때에만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의 접속이 전면 차단이 된다. 라고 하네요. 2학년 미만, 그러니까 뭐 유치원 1학년 아이들은 이 스크린 타임이 완전히 없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은 1시간 40분 스크린 타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한 주에,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은 2시간 30분 스크린 타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에서 8학년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은 주 6시간 스크린 타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생들은 주 10시간 동안 이 스크린 타임이 있다라고, 이 시간 동안 컴퓨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쓰는 이 시간에는 홈워크, 숙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숙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포함이 된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네요. 학교에서 주는 그런 이제 크롬북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공부할 때 쓰는 용도로 이렇게 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또 해둔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는 이 컴퓨터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SNS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SNS 차단이 진짜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도 이 SNS 같은 거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거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막 시간들을 뭐 엄청나게 계속 스크롤하면서 막 빼앗기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문제이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는 더 이제 절제력이 이렇게 또 없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7%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문짝만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로드 투 하우스 그 액트 있지 않습니까? 집을 마련을 하기 위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것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모럴 아이디 프로비전 그거를 먼저 이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그 다음에 로드 투 하우스라고 하는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좀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숨고르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숨고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내려갔다가 오늘은 살짝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오늘 장을 마감을 한 다음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어제는 마이크론이 13%가 폭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주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마이크론은 1% 정도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오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일 이제 마이크론 또 더 폭락을 하는지 아니면은 반등에 이제 성공을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알파벳, 구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은 다우존스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버라이즌을
제치고 버라이즌을 이제 다우존스에서 빼버리고 알파벳이 그 자리를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개의 우량주이지 않습니까? 그 지수를 이렇게 또 나타내는 다우존스인데 산업평균 지수이죠. 네, 요거에 버라이즌을 빼버리고 구글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엑소모빌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쉐브론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2%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금값을 이렇게 또 보면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3,9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4,000달러 아래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위축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5월달 신축 단독주택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8만 채로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7.3%가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평균 판매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4만 달러로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7.8%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30년 만기 이제 주담대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은 6.5%에서 6.6% 정도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그 전날에는 뭐 10%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3% 정도 반등에 이렇게 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삼성은 한 9% 정도의 반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4% 정도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한 3% 정도 코스피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금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국제 유가가 드디어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국제 유가가 대략 한 4% 정도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서부 텍사스유 WTI는 69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지난 3월 2일 이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한 이후로 70달러 선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WTI뿐만이 아니라 브렌트유도 4.2%가 하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73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란의 전쟁이 중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평화협정의 MOU에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차단 우려가 지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크게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지금 원유가 계속해가지고 많이 풀릴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계속 이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원유가 또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넘쳐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출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왜 휘발유 가격은 바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유소들을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싱을 가우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제 폭리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에다가 이 문제를 즉각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막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지 않습니까? 뭐 조만간 내려가겠지.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그 출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어떠한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모를까? 다 알고 있겠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무지성 그런 사람들. 트럼피,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트럼프 대통령 찬양을 하는 사람들, 구구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무지성으로 트럼프 대통령만 막 믿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인 마냥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트럼피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무지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발 좀 조금이라도 뉴스를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이랑 인텔이랑 역사적인 칩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인텔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 좋은 길을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벌써 올라오기는 올라왔었죠. 이 인텔이 아마도 애플로부터 주문을 이렇게 또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이 파운드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TSMC를 이렇게 또 보니까 그게 답이었다 라고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부랴부랴 늦게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운더리를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더리 부분에서 어마무시한 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빨리 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뭐 건설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TSMC랑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TSMC는 계속해가지고 파운더리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파운더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다 외주를 주고 그랬다 보니까 파운더리 그런 기술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래서 기술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파운더리를 막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을 때는 주문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아무래도 기술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A18급, 1.8 나노급 그런 반도체 기술을 계속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이제 조만간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이랑 지금 손을 이렇게 또 잡고 이제 차세대 애플 칩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그렇게 먼저 이렇게 또 적었죠. 인텔이랑 그리고 애플이랑 손을 잡고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을 한다 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뉴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다. 어쨌든 간에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의 주식 한 10% 정도를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실제로 한 10%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440%가 급등을 했다, 인텔이.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인텔에다가 투자를 한 다음에 440%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너무나 높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1년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5배 정도 뛰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평가가 지금 논란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미래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좀 이제 경고등이 이제 켜졌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애플이랑 손을 잡고 이제 칩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계약까지 이렇게 또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신호이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인텔은 어떻게 잘 나갈지 계속해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웬디스 있지 않습니까? 웬디스 햄버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웬디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주식이 35% 정도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웬디스가 지금 현재 밈스탁으로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웬디스가 왜 또 밈 주식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딧에서 월스트리트 벳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웬디스 또 이제 민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웬디스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웬디스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몰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숏 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5%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8달러 45센트대까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웬디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웬디스의 주가는 47%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6년도 매출 전망치도 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5% 숏스키즈가 이렇게 또 낮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웬디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또 치면서 웬디스를 공매도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유통 주식의 한 30%가 지금 공매도로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갑자기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빨리 다시 되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숏스퀴즈가 이렇게 또 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숏스퀴즈가 요번에 이 웬디스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웬디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화요일에 새로운 CEO가 이렇게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기업을 회생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CFO도 임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CSO도 임명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사람들을 이제 갈아치우면서 웬디스를 다시 되살리려고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베스트에서 그 레딧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숏스퀴즈가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모자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이 35%나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이 트럭 전기차 업체 슬레이트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가 조만간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공개가 됐다고요. 이 슬레이트 전기차가 2만 달러대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2만 달러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29,999달러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만 달러대로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3만 달러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슬레이트가 지금 이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이 전기차, 트럭 전기차가 24,950달러로 시작가가 책정이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새 차, 전기차 새 차가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 새 차가 24,950달러로 나온다. 와, 진짜 파격적인 가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슬레이트 전기차 트럭 업체에서 지금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18만 건이나 지금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이제 출시를 하고 이제 팔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흑자 전환을 내년 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픽업 트럭을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작아요. 작은 전기 픽업 트럭이다 라고 합니다. 49,050달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다 빼버렸다 라고 합니다. 문 2짝짜리 픽업 트럭이거든요. 이 트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 창문도 아니라고요. 손으로 창문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옵션이다. 스피커도 사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스크린이 없다라고 하네요. 따로 사가지고 붙여야 된다. 다 옵션으로 다 빼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도색 있지 않습니까? 도색도 없다라고 하네요. 도색 없이 출시가 되면서 24,950달러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닐 랩핑을 해준다고 하는데 500달러 정도면은 비닐 랩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500달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싸네. 어쨌든 간에 이 파격적인 슬레이트 픽업 트럭을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마력은 181마력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200마일 정도가 된다. 그리고 후륜구동 이제 방식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 4분기에 첫 인도를 지금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슬레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손익 분기점이 1년에 8만 대 정도를 팔면은 손익 분기점이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도까지는 1년에 8만 대 정도를 이렇게 또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면서 내년에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의 전기차 업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창업자 이제 제프 베조스가 투자를 한 기업으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이 전기차가 픽업 트럭이 24,950달러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대박이지 않나.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